중동 지역은 이스라엘과 이란 간 본토 공격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중동 국가들은 침묵을 유지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이 침묵의 이유는 지도층과 민간인의 상반된 인식에서 비롯된다. 지도층은 냉철한 계산으로 움직이고 국민은 감정적으로 반응한다. 하마스는 중동에서 논란의 중심에 있다. 이스라엘에 맞서는 유일한 전사로 민간인들에게 지지받는다. 하지만 중동의 왕정 국가들은 하마스를 공화정주의자이자 왕정 타파 세력으로 경계한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국가는 하마스에 비판적이다. 하마스를 동정하는 국가는 튀르키예, 알제리, 카타르 정도다. 이들조차 공개적으로 하마스를 지지하지는 않는다. 민간인들은 하마스를 이스라엘의 부당함에 저항하는 정의로운 집단으로 본다. 이는 지도층과 국민 간의 큰 괴리를 만든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하마스를 비판하고 싶어도 민심 때문에 침묵한다. 하마스 비판은 민간인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 중동 국가들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빠른 종결을 원한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강경한 대응은 민간인 피해를 키운다. 현재 전쟁의 초점은 하마스 공격이 아니라 민간인 피해로 옮겨갔다. 이는 국제사회의 휴전 요구를 강화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집트 시시 대통령에게 후티 반군 문제를 언급했다. 스웨즈 운하 통행료 면제를 요구하며 휴전을 강조했다. 시시 대통령은 이스라엘 하마스 휴전이 후티 반군 공격을 멈출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중동의 복잡한 연계를 보여준다. 이스라엘은 2년 가까이 전쟁을 이어가고 있다. 2025년 10월 7일이면 전쟁 2주년을 맞는다. 국민들은 휴전을 원하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정치적 계산으로 강경 노선을 유지한다. 이는 휴전 협상을 지연시킨다. 중동 국가들은 휴전을 가장 큰 목표로 삼는다. 전쟁의 장기화는 지역 안정에 악영향을 미친다. 석유 고갈에 대한 우려는 과거와 달리 약화되었다. 탐사 기술 발전으로 석유 매장량은 오히려 증가했다. 1990년대에는 석유가 100년 내 고갈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다. 하지만 현재 매장량은 그때보다 더 많다. 석유의 현자 자키 야마니는 2000년 6월 독특한 발언을 했다. 석기 시대는 돌 부족이 아니라 청동기 도입으로 끝났다고 했다. 그는 석유 시대도 석유 부족이 아니라 사용 감소로 끝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30년이면 석유 수요가 급감할 수 있다고 했다. 셰일 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부상은 산유국들에게 공포를 안겼다. 탄소 중립 목표는 석유 의존도를 낮춘다. 2030년과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인다. 이는 중동 산유국들에게 위협이다. 석유는 전 세계 교통수단 에너지의 30%를 차지한다. 이를 대체하면 산유국 경제는 큰 타격을 받는다. 중동 산유국들은 대체 산업이 부족하다. 이는 석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산업 다각화의 필요성을 키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축구 스타 호날두를 영입하며 스포츠 산업을 키웠다. 이는 전 세계에 사우디의 이미지를 알렸다. 호날두의 영입은 축구 시장 흥행을 이끌었다. 이는 사우디의 산업 다각화 성공 사례 중 하나다. 사우디는 손흥민 영입을 꿈꾼다. 축구 산업은 관광과 부대 산업 발전으로 이어질 잠재력이 있다. 산업 다각화는 석유 외의 수익원을 창출하는 전략이다. 이는 중동 산유국들의 생존 과제다. 사우디의 네온 프로젝트는 산업 다각화의 상징이다. 하지만 비현실적인 규모로 축소 가능성이 크다. 네옴은 500m 높이의 건물을 170km 연속으로 짓는 계획이다. 이는 롯데월드타워를 서울 대전 거리로 늘린 규모다. 맥켄지 컨설팅은 네온 프로젝트를 왕세자의 비전에 맞춰 설계했다.
하지만 공사비와 현실성 문제로 비판받는다. 석유 배럴당 $95 이상이어야 사우디 재정이 균형을 맞춘다. 현재 $65 수준으로는 재정난이 불가피하다. 사우디는 엑스포와 월드컵, 2029년 동계 아시안게임을 유치했다. 이는 최소한의 인프라 구축을 요구한다. 네옴 프로젝트는 축소되더라도 기본 시설은 유지된다. 이는 사우디의 산업 다각화 의지를 보여준다. 사우디와 이스라엘은 지도층에서 이미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다. 이는 아브라함 협정의 연장선이다. 아브라함 협정은 트럼프 정부에서 바레인, UAE와 이스라엘의 수교를 이끌었다. 사우디와의 수교는 이스라엘의 최대 목표다. 사우디는 이슬람 성지 메카와 메디나를 관장한다. 사우디와의 수교는 이스라엘의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사우디는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 없이는 수교를 추진할 수 없다. 민심의 반발이 자살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 팔레스타인 국가 설립은 사우디 이스라엘 수교의 전제 조건이다. 이는 민간인의 지지를 얻기 위한 필수 요소다. 네타냐후 정부는 팔레스타인 국가 설립을 거부한다. 강경파들은 팔레스타인인을 완전히 배제하려 한다.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 없이는 사우디 이스라엘 수교는 불가능하다. 이는 중동의 복잡한 정치 역학을 보여준다. 한국은 중동 시장을 놓칠 수 없는 기회로 본다. 하지만 팔레스타인 문제로 정치적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다. 한국은 중립적 입장을 유지하며 보편적 인권과 가치를 앞세운다. 이는 정치적 갈등을 피하는 전략이다. 2024년 사우디와의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팔레스타인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지지했다. 이는 중동 시장 진출의 기반이다. 한국은 하마스를 공개적으로 비판하지 않는다. 이는 아랍 민심을 고려한 현명한 선택이다. 하마스의 잘못은 인정되지만 이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한국에 불리하다. 이는 민심을 잃을 수 있다. 한국 기업들은 중동 시장에서 기회를 잡는다. K-팝과 문화는 젊은 여성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얻는다. 중동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은 과거 노동자 이미지에서 벗어났다. 삼성과 K문화는 한국의 위상을 높였다. 하지만 K문화를 소비하는 층은 주로 젊은 여성이다. 아랍 전체가 이를 좋아한다고 과장하면 안 된다. 이란과 러시아는 2017년 트럼프의 대이란 제재 이후 가까워졌다. 이는 이란이 서방에서 고립된 결과다. 이란과 러시아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는 외부 도전을 막기 위한 장기적 협력의 시작이다. 미국은 중국 봉쇄를 중동 정책의 핵심으로 삼는다. 트럼프는 떠들썩한 방식으로 이를 추진한다. 미국은 이스라엘과의 동맹을 유지하지만 이란 핵 문제에서 무력 대신 협상을 선호한다. 트럼프는 이란 핵 협상을 통해 번영을 약속했다. 하지만 핵무기 개발은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미국은 셰일 에너지 혁명으로 세계 최대 석유가스 생산국이 되었다. 이는 중동 에너지 의존도를 낮췄다. 중동은 세계 석유 매장량의 55.5%, 가스 매장량의 40%를 보유한다. 이는 미국의 장기적 관심 대상이다. 이란은 핵무기 개발을 부인하며 평화적 핵 사용을 주장한다. 하지만 주변국들은 이를 믿지 않는다. 이스라엘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확신한다. 이는 종교적 신념에 가까운 강경한 태도다. 이란의 핵무장 시 사우디를 포함한 주변국들이 핵도미노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 이는 국제사회의 우려다. 사우디 왕세자는 이란이 핵을 가지면 사우디도 핵무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 안보의 위협이다. 국제사회는 핵 확산을 막기 위해 이란의 핵 능력을 제한한다.
2015년 핵협정의 농축 한도는 3.67%였다. 한국은 북한 핵 문제로 자체 핵 개발 여론이 높다. 70%가 핵 보유를 지지하지만 경제 제재를 고려하면 30%로 줄어든다. 핵 개발은 국제 제재로 경제적 피폐를 초래한다. 한국은 재래식 무기 강화로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한국은 자원 부족 국가로 석유 의존도가 높다. GDP 대비 석유 의존도는 독일의 4배, 일본의 2배다. 재생에너지는 한국 에너지의 20%만 충족 가능하다. 중동과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이란 시장 개방은 한국 경제에 큰 기회다. 중소기업은 이란에서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다. 한국은 중동 사람들을 종교적 틀에서 보지 않아야 한다. 이는 상호 이해와 협력을 위한 첫걸음이다. 중동의 침묵은 복잡한 이해관계와 민심의 균형 속에서 나온다. 한국은 이를 현명히 활용해야 한다.